치과 이야기. 지금 이제 이 치료, 이 썩은 거 치료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내일 이제 본 뜨러 가요. 이 보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바이트 나올 것 같은 그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물고 있죠. 본 뜬다고. 내일 그 본을 뜨러, 치료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본을 뜨러 내일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보철을 재료 소재는 뭐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틀리 30만원짜리 그걸 했어요. 너무 반짝반짝, 지금 금리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 너무 반짝반짝거려. 물론 금리가 돈이 되긴 하지만, 금리가 비싸긴 하지만 너무 반짝반짝거려. 그리고 그 신소재를 한 40만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조금 욕심은 나는데, 제가 수중에 지금 돈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어쨌든 그걸 했어요. 그걸로 한다고.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가서 치료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치과를 어릴 때부터 저도 치아를 별로 안 좋아서 치과를 많이 갔었는데, 어릴 때 옛날 생각을 이렇게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치과 가면 더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그 공포가 뭘까? 왜 치과가 유독 더 무서울까? 입안에서 뭔가 드릴 같은 게 돌아가니까 그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치과 안 가면, 어릴 때 엄마 따라 치과 갔다 오면 엄마가 꼭 제과점 가서 그 분홍색 소세지가 들어있는 햄버거 비슷한 거, 그때 당시에는 햄버거 잘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 이렇게 그 분홍색 소세지를 썰어가지고 약간 마요네즈 묻힌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햄버거 빵에다 넣어주는 그런 그 햄버거가 있었어요. 약간 싸구려 햄버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급이었죠. 지금 저도 안 먹겠지만, 그 햄버거를 이렇게 갔다 오면 사줬어요. 어리니까 저는 유난히 이를 이렇게 막 뽑아버리는, 근데 애기 때는 전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보면 새로 나거든요. 이가 설령 썩는다 하더라도 그냥 뽑아버리더라고요. 애기 때는, 초등학생 미만 때는. 그래서 가면 그냥 이를 다 뽑아버렸죠, 그냥.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뽑은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어금니 같은 게 썩은 적이 있었어요. 전니 어금니가 썩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치과를 갔는데 의사쌤이 갑자기 벤치를 빼더라고요. 벤치를 빼더니 이빨을 딱 잡고 팍 잡고 흔들고 뽑아버리더라고요. 와, 그 충격은, 와, 정말 진짜.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변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친절해졌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래도 한 10살, 15살, 그 정도,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한 3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된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치료법, 드릴러 하는 거 똑같고, 이빨 흔들거리면 바로 벤치를 뽑아버리고, 엑스레이도 좀 소형화되긴 했는데,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엑스레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빨 정체를 다 찍는 게 있어요.
그런 장비 같은 거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그 폐 사진 찍듯이 하나하나만 찍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파노라마 같이 찍죠. 이렇게 쭉 돌면서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있어요. 약간 MRI 같이, CT나 MRI 같이 그렇게 찍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조금 달라졌을까? 치료하는 건 드릴로 하고는 다 마찬가지고, 그 뭐 이렇게 석고 같은 거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 뭐라 그러죠, 레진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었고, 옛날에는 은색 나는 게 있었고, 옛날에는 그게 납이었나 하여튼 그 뭐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반짝반짝하고 은색 나는 걸 녹여서 이렇게 집어넣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나고. 지금 소재는 약간 발전을 했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소재는 좀 많이 물론 비싼 데 가면 잘 하겠죠, 그죠? 비싼 데 가면 뭐 이렇게 치과도 좀 잘하는, 성형외과처럼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데 잘 하겠죠, 그죠? 잘하는 데는 가면 뭐 이렇게 좀 덜 아프게도 하고 뭐 약도 좋은 거 쓰고 하겠죠, 그죠? 제가 동네 의원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냥 이 충치 때우는데 뭐 제가 뭐 미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뭐지, 라미네이트라 그러나,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충치 때우러 가는데 뭐 비싼 데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비싼 데 가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비싸죠, 그죠? 금리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인데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인데도 그래도 비싸긴 해요, 그죠?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 같은데 그걸 30만원 받는다는 건 참, 그죠? 거의 도둑놈이죠, 그죠? 그런 게 빨리 이렇게 좀 소재 같은 게 국산화되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게 국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대량 생산해가지고 가격을 좀 누가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기공사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빨을 깎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뜨면 그 본 뜬 걸 갖고 가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를 만들어 오는 사람, 이를 이렇게 가공하는 사람이죠. 이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치과 의사는 그걸 의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공하는 사람이 돈을 훨씬 더 적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 못 받는다고. 대부분은 다 치과 의사가 다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10만원? 아마 원재료 값은 10만원도 안 될 거예요. 가공하고 이 만드는 돈은 한 10만원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한 20만원 정도는 치과 의사가 이제 그 시술하는 거, 치과 의사 시술하는 그런 돈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다 치과 의사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치과 의사가 의대 다닌다고 돈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죠? 등록금 비싸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왜 그 치대 많이 갈라 하겠어요, 그죠? 돈 많이 버니까 갈라 하겠죠, 그죠? 요즘은 그 치과 같은 건, 병원은 솔직히 왜 병원 의사들이 신용 등급이 높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안 아픈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특히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평생 살면서 하나도 충치가 안 생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동네에 최소한 그 몇십 명은 충치가 생길 거라고. 뭐 충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옆에 또 썩을 수 있거든요. 이가 많으니까. 이가 만약에 뭐 위나 간이나 뭐 췌장이나 이런 것 같이 한 조직에 하나면 상관없는데, 이는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치과 의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손님이 내가 굳이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오는 거죠, 지발로.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 아픈 사람들 뭐 대충 해줘도 책임도 안 지고, 그죠? 아파봐야 뭐 지가 아프지 내가 아프네, 그죠? 마취제 아파도 뭐 니가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자기들도 이렇게 마취제 뿌리면서 흡입하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아플 텐데, 마비 같은 게 올 텐데, 그죠?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약간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잠깐 마시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마시잖아요. 그죠? 계속 그 마취를 하루에 수십 번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 아플 텐데. 뭐 아무튼 그죠? 치과는 똑같다. 치과 마취제 아픈 것도 똑같다. 좀 덜 아픈 치과 마취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과 마취제 아픈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요번 치료는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빨 치료한 데는 치아를 치료한 데는 덜 아파요. 치아를 치료한 데 덜 아픈데 그 반대편이 아파. 반대편 뇌가 깨지는 거야. 깨지듯이 아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침에 병원 갈 때, 오늘 아침 병원 갈 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건가 이랬더니 치과 갔다 오니까 지금 또 아프네. 그리고 그 사진 찍는데 왜 그렇게 세게 누르는 거야? 그걸 좀 안 아프게 만들 수 없나? 그런 거 좀 별거 아니지만 그죠? 좀 사람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환자가 덜 아프게 정말 그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병원 가면 여러분들 병원 이제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의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왜냐면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진짜 막 처음에야 가면 그렇게 하죠. 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형 아픈 병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형이 아팠던 그런 증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우리 형이 그 목 아픈 게 붓기가 안 가라앉으면 제가 알기로는 칼로 째가지고 만약에 어디 혈관이 터졌으면 그 치질 수술하듯이 혈관을 전기로 찢어가 막고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하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술을 했을 거라고. 만약 그 붓기가 안 가라앉아서 기도를 막아버리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말을 못 하겠죠. 벙어리가 되겠죠. 그냥. 그죠? 분명히 목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어버버버 하는 소리 내겠지만 정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는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벙어리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째버리면.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죽으니까 째겠죠. 그죠? 네가 말 못하지 내가 말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마인드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 못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숨 못 쉬어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재는 발전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원래 옛날에는 그 스테인리스 같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하고 금리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빨, 근데 서울에는 있었겠죠. 여긴 지금 지방 작은 병원이라 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는 있었겠죠. 그죠? 왜냐면 요즘은 그 임플란트가 발전하잖아요. 왜냐면 임플란트가 돈이 되니까 임플란트 소재를 그대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이제 저렴해지고 발전되고 하니까 그 위에 이렇게 임플란트 사람 이하고 거의 흡사한 모양의 그 플라스틱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그 스텐 은니하고 금니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틀리스로 쓰는 그런 소재도 중간 걸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게 지금 5년 전, 이게 5년 전, 내가 5년 전에 했나 10년 전에 했나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 10년 안쪽으로는 없었어요. 그전에 비쌌나 보죠. 그죠? 지금 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쓰겠죠. 그죠? 너무 비싸면 또 안 하니까. 금리가 좋죠. 그죠?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뭐 금리 빼고 다 씹어줄게 뭐 그 원빈 씨가 했던 대사도 있고,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금리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급하면
급하면 그 뭐 24K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급하면 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동네 그 대명시장 근처에 이렇게 가면 금리 삽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금이 좋다. 금이 확실히 덜 아프죠. 왜 덜 아프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가 왜 덜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금리가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덜 아프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에도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흐르면 아프겠죠, 그죠? 근데 잘 흐르기 때문에 덜 아프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충치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안에만 썩었을 때 안에를 파내고 센 물을 붓는 거죠. 금하고 섞여 있는 충전재를 주사기로 안에다 삽입을 하고 굳히는 뭐 그런 방식. 근데 옆구리, 저같이 그 옆구리가 깨지면 그런 걸 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충전을 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크라운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나? 만약에 예전처럼 제가 예전에 작은 이 금리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또 나사를 박았어야 되겠죠? 나사를 박았으면 4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한다고 지금 이는 그렇게 이렇게 뭐 부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사를 박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일을 세팅하는 날 가봐야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근데 아프진 않아요. 지금 저도 치과진료 사랑니 뽑고, 그것도 아기 때는 정말 공포스러웠는데 더 힘든 사랑니를 뽑다 보니까 제가 사랑니를 양쪽에 다 뽑았는데, 아랫니만 양쪽에 다 뽑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약간 솟아오른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온 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금방 뽑았는데,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매복니가 있었어요. 완전히 턱뼈하고 이가 가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뽑는데 마취하고 하는데 다 해가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거의 진짜 뭐 대수술이에요, 대수술. 진짜 애먹었어요. 1시간 걸렸다니까, 1시간. 의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속 그 돌아가는 소리, 완전히 나중에 이빨 이렇게 옆에 해놓은 거 보니까 완전 난도질 해놨더군요. 3동갈인가 4동갈인가 그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겨우 뜯어냈더군요. 사랑니, 여러분들 사랑니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랑니는 안 아프면 뽑지 마라 그러죠. 사랑니는 잘못 건드리면 사랑니하고 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랑니를 뽑다가 신경 같은 걸 잘못 건드리면 뭐 이렇게 이상이 생긴다고, 영구장애 같은 게 생긴다고. 아마 사랑니 뽑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사랑니는 상관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사랑니가 누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장애를 입어도 설령 신경장애를 입어도 자기들 책임 없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야 수술을 해줘요. 아무튼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니가 근데 썩고 이러잖아요. 사랑니가 썩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틈에 이물질 같은 게 껴요. 그래서 약간 냄새나고 이러니까 사랑니를 뽑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아프면 안 뽑아도 돼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저는 사랑니 하나가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오는 사랑니가 썩었었어요. 썩어가지고 충치같이 이렇게 썩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뽑았어야 되는데, 뽑아도 돼요, 안 아프면. 사랑니는 사랑니 이렇게 뭐 일부러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20살 때 찾아가서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또 나중에 만약에 직장 다니는데 사랑니 때문에 일 못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 때 사랑니를 뽑는 것도 뭐 괜찮긴 해요. 그죠? 사랑니를 뽑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여유 있을 때 뽑는 건 낫잖아요. 근데 안 뽑아도 된다는 거. 사랑니를 안 뽑아도 된다는 거. 만약에 누워 있으면 좀 그렇겠죠. 저같이 외복 사랑니, 뭐 턱 구조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가 이상하게 나면 뽑아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리고 그 사랑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로로 안 났을 경우, 누워 있을 경우 꼭 그 큰 병원에 가세요. 사랑니가 누워 있을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 좀 잘 하시는 분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만약 신경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뭐 어떤 장애가 있다더라, 침을 질질 흘린다던가, 뭐 하여튼 뭐 장애가 있대요. 장애가 생겼는데 신경 잘못 건드리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신경을 또 끊어버리면, 치아를 이렇게 동강 낸다고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신경 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좀 잘하는 데 가서, 전문 병원이나 잘하는 데 가세요. 그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경북대학교 치대병원이라고 있어요. 3차 병원. 근데 치대는 어차피 3차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치대병원이라고 있어요. 경북대가 3차인데, 거기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여기 사랑니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약하고 1년 기다렸어요. 거기 앞에 가면 지금 예약하시면 12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편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갔을 때는 돈을 얼마가 들었더라. 돈도 꽤 비쌌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한 2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돈도 꽤 많이 들었었어요. 거의 뭐 어지간한 수술하는 정도, 그냥 뽑아버리는데도 그렇게 돈 많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이상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정상적인 치아로 안 자랐을 때, 그럴 때는 꼭 큰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 전문 병원이나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못 뽑는다 그러면 작은 병원에 갔는데 못 뽑는다 그럴 거예요. 아마 못 뽑는다 그러면 큰 병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큰 병원 가시면 돼요. 그죠? 작은 병원, 아니면 작은 병원 가서 상담을 하시든지. 아무튼 소재는 발전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자기 치아 같은 그런 이라든지, 뭐 금리는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그죠? 금리 은리는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뭐 크게 없고, 그러니까 실리콘 재질의 어떤 그런 진짜 자기 이하고 거의 흡사한, 거의 구분이 가지 않으면서 이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반듯하고 각이 딱 나오면서 잘 상하지 않는, 그죠? 그런 좋은 소재의 그 치아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운서 지망생들 이렇게 보면, 그런 웹사이트 이런 게 가보면 TV 카메라에 조명을 잘 받는 치아 이라면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전 잘 자세하게 모르지만 조명을 받았을 때 치아가 가지런하고 더 이쁘게 보이는 뭐 그런 치아가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소재는 발전했는데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갈수록 비싸다. 근데 뭐 세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긴 해요. 그죠?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비싸다. 그죠?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시세에 따라서 금값이 오르면 금리도 뛰어요. 왜냐면 금시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금값 폭등이라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같이 뛰기 때문에
금리 할 때는 지금 금값이 얼만가 잘 보고 가서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금값 폭등인데 가서 금리 하면 손해겠죠, 그죠? 근데 금값이 뭐 떨어졌던 적이 있나요? 거의 금값 떨어졌던 적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금리는 금리는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직도 금리는 가장 비싸다. 그래서 대체 소재를 빨리 발견을 해서 가격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의사들이 뭐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근데 서울에 가면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의사도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의사들 입장, 제가 의사 입장이 대부분 참 피곤할 것 같긴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면, 그죠? 수만 번을, 만약에 치과 의사 생활을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몇십 년을 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긴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가 있는 치과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간호사가 이렇게 대충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침대 베드가 3개가 있는데 환자가 이제 미리 누워 있는 거죠. 미리 누워 있으면 이쪽 환자 진료 끝나면 다음 환자 가서 바로 진료하고, 완전히 뭐 그런 약간 공장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간호사가 마무리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설명도 없고 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지금 이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 외에는 뭐 그런 것도. 근데 내과나 이런 진료하고 좀 달라요. 내과는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증상 같은 거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끝. 뭐 머리 아프면 진통제 드세요 뭐 그게 다예요,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왜 이쪽이 아프냐는 거죠. 진료받지 않은 반대쪽이 왜 아프냐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하고, 어제는 정말 아픈 거예요. 어제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못 흐르는 느낌. 굉장히 저는 완전히 정말 이 아이싱을 했는, 얼음으로 이렇게 하도 열이 나서 대고 있었는데 지금이 좀 뚫린 것 같긴 해요. 뭐가 막혀 있다가 뚫렸는데, 근데 이게 마취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마취는 반대쪽에 했는데 왜 그 반대쪽 대각선 반대쪽 머리 아픈 건지 오늘 물어봤더니 뭐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고 그러네요. 그냥 진통제 드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진통제 먹어도 계속 아프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죠? 이런 거 하나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그죠? 깔끔하게, 그죠? 마취 깨도 뒤끝 없는 그런 마취제 하나 못 만드나? 지금 민세기 21세기인데, 그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지만, 이쪽 그 양방이 되게 신기한 것 같지만, 참 보면 이상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잘 몰라서, 원리를 잘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뭐 제가 지금 여태까지 파악한 거로는 그래요. 뭐 아프면 항생제, 많이 아프면 병나면 항생제, 아프면 진통제, 또 뭐죠? 항생제 있고 진통제 있고, 뭐 많이 아프면 닌게, 식염수, 소금물. 병원 가면 이제 링거 꼽으면 소금물이죠. 근데 그 링거를 왜 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몸에 뭔가 이상한 성분이 피 속에 있는 거죠. 혈액 성분의 안에 뭐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링거를 맞춰서 그걸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빨리 돌려가지고. 뭐 먹던 약이 성분이 많이 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링거를 이렇게 돌려 소변으로 빼내려고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 말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링거 맞을 일이 있다, 링거 맞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냥 집에 있는 물을 드세요.
그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압력이 좀 세긴 하겠죠. 링거가 병원 가서 링거 맞으면 위에 이렇게 높은 데 달아놓고 맞으니까 압력이 좀 세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물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몸에 뭐 10g의 약이, 어떤 약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물이 1리터일 때랑 2리터일 때랑 약 성분이 약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리터를 마셨을 때 약 성분이 훨씬 더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변으로 또 나와버리니까 약효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치과 내일 또 본떠러 가야 되는데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죠? 치료 받는 사람도 피곤한데 치료하는 사람도 피곤하긴 하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이 치아 관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뭐랄까, 매일같이 닦는 사람도 매일같이 열심히 이제 이 닦는 사람도 충치를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뭐 제가 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다 보니까 뭐 충치가 옮겼다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이 아프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키스하기 전에 충치 치료는 다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키스를 해도 충치가 옮겨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치는 이 치아 안에 돌고 있는 피가 어딘가로 새는 게 아닌가. 어딘가를 새서 일종의 출혈이 생긴 거죠. 이에 치아에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거나 어딘가에 치아 내부에 뭔가 터져가지고 피가 새서 그게 고여서 썩은 거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철분이나 적혈구 같은 게 쌓일 테고, 그러면 그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그 피가 안 통하니까 조직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충치는.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치아도 안 좋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잇몸은 건강한데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잇몸이 많이 상한 사람은 치아도 안 좋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죠? 이가 먼저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잇몸이 먼저 안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치아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죠. 잇몸이 어떻게 되냐면, 치아가 꼭 상하기 전에 잇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통통하듯이 근육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100% 충치가 생겨요. 그죠? 잇몸이 뭔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 임플란트 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엄청 아프죠. 그죠? 턱뼈에다 나사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시술 잘못해가지고 막 두고 욕먹는 치과에서도 굉장히 많던데. 아무튼 치과 여러분들도 치아 관리 잘 하시고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닦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 닦다가 거울 한번 보면 충치라는 게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니까 요즘 근데 좀 비싸긴 하네요. 그죠? 돈 없으면 진짜 치과도 못 가긴 하겠네. 제일 싼 게 25만원이니까 그리고 그 신경치료 받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0만원 35만원 정도 들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돈 내야 되니까. 아무튼 치과 진료 우리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치아가 좋다는 거 오복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셔서 요즘 뭐 보니까 좋은 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좋은 소재 뭐
소재는 좋지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소재가 좋은 소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아프면 혹시 부모님들도 치아 아프신 거 없나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임플란트 같은 거 많이 싸진 것 같던데 그래도 비싸긴 하겠죠. 그죠? 뭐 안되면 틀니라도, 그죠? 안되면 틀니라도 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죠? 임플란트가 좋긴 하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니까. 근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또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잘 의논해가지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치아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